안녕하세요. 루미타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실제 얼굴을 볼 수 없듯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비친 내 모습을 온전히 알기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타로라는 신비로운 거울을 통해 남들이 보는 나의 진짜 모습은 어떤지, 그리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숨겨진 매력과 가능성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편안하게 심호흡 한번 하신 뒤 가장 마음이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번호 공개하겠습니다.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남들이 보는 1번 분의 첫인상과 외모, 외적인 분위기는 어떨까요? 1번 분들의 첫인상을 대표하는 컬러는 투명함이며 영물 카드로는 너구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투명함이라는 키워드는 매우 흥미로운데요. 이건 단순히 속이 훤히 다비치는 투명과는 다른 더 깊고 신비로운 뉘앙스를 가집니다. 마치 맑고 깊은 호수나 서리가 낀 유리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빛은 통과하니까 그 사람의 핵심적인 본질, 즉 진실하고 선한 의도는 명확하게 느껴지는데 그 안에 복잡한 생각이나 깊은 감정까지 세세하게 다 보이지는 않는 상태를 의미하죠. 따라서 사람들은 1번 분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나 나를 속일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강한 신뢰를 느낌과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부 알 순 없겠다 하며 지적인 호기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는 너구리의 아우라와도 정확히 일치해요. 너구리는 귀여운 가면으로 눈을 가리고 있지만 그 예민한 앞발로 세상의 모든 것을 탐색하고 비밀을 풀어내잖아요. 1번 분의 첫인상 역시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는 신중함 속에 세상을 흥미롭게 관찰하는 영리함과 호기심이 공존하는 모습이네요. 자, 그럼 이 신비롭고 영리한 분위기가 타로 카드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1번 분의 외모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동전 8번과 정의 카드는 꾸미지 않은 단정함과 반듯한 균형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화려하게 치장하기보다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기 편한 실용적인 스타일을 선호하실 것 같아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거나 짧게 유지하고 옷차림 역시 편안하면서도 깔끔한 인상을 줘요. 여기에 정의 카드가 더해져서 얼굴의 좌우대칭이 잘 맞거나 전체적으로 반듯하고 안정적인 골격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차분하고 지적인 눈빛이 더해져 신뢰감을 주는 단정한 외모가 1번 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번 분의 핵심적인 첫인상은 동전 8번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한 여자가 묵묵히 앉아 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1번 분에게서 자신의 일이나 공부에 깊이 몰두하는 전문가의 아우라를 느껴요. 1번 분의 진실한 본질이 성실함이라는 형태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웬만한 외부 자극에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일이나 학업에 집중하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존경심과 함께 쉽게 말을 걸기 어려운 무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1번 분의 태도는 정의 카드를 통해 매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모습으로 비쳐요. 1번 분은 감정에 치우쳐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하지 않아요. 마치 양팔 저울처럼 모든 것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신중하게 분석하고 그 후에야 입을 여는 사람이죠. 이런 모습이 매우 지적이고 신뢰감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감정적인 교류를 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의 관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1번 분의 진짜 반전 매력, 그 투명함 속에 감춰진 깊이는 바로 컵 4번 카드에 있어요. 이렇게 성실하고 이성적인 모습 이면에 1번 분은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사색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멍 때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조용한 신중함에 가까워요. 남들이 보기엔 좋은 기회가 와도 무심하게 넘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1번 분은 자신만의 내면 세계에서 더 중요한 가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 고요하고 사색적인 모습이야말로 1번 분의 깊이를 짐작하게 하는 신비로운 매력 포인트랍니다. 정리하자면 1번 분의 첫인상은 그 본질은 맑게 비치지만 그 깊이는 다 알 수 없는 영리한 너구리와 같아요. 겉으로는 자신의 세계에 깊이 몰두하는 신중한 전문가의 모습으로 비치지만 그 안에는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사색의 세계가 자리하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신뢰감과 동시에 신비로운 호기심을 자극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남들이 보는 1번 분의 성격은 어떨까요?
남들이 보는 1번 분의 성격을 대표하는 색상은 초록색, 그리고 메발톱꽃과 같은 성향을 가졌다고 해요. 메발톱꽃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상징하는데요. 자신의 욕망과 감각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매혹적이고 관능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여기에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하는 초록색이 더해져서 1번 분의 성향이 단순히 감각적인 쾌락을 쫓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안정감과 조화, 그리고 치유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강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1번 분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하는 분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매혹적인 성향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방식은 은둔자 카드예요. 어떻게 아프로디테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홀로 등불을 든 은둔자의 모습으로 보일까요? 이건 1번 분이 아무에게나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1번 분의 사랑은 신중한 교감, 즉 매우 깊고 느리게 이루어집니다. 1번 분이 추구하는 사랑은 길거리의 흔한 꽃이 아니라 깊은 산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신묘한 약초와도 같거든요. 그래서 1번 분은 수많은 얕은 관계보다 단 한 사람과의 깊은 교감을 위해 기꺼이 고독을 선택하며 자신만의 등불을 밝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1번 분의 내적 동기는 바로 컵 2번 카드예요. 1번 분의 마음은 언제나 완벽한 상호 교감, 즉 두 개의 컵이 동등하게 오가는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듯한 진실한 파트너십을 향해 있어요. 이 완벽한 하나를 찾기 위해 1번 분은 기꺼이 은둔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1번 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남들이 느끼는 1번 분의 무의식적인 모습은 여사제 카드입니다. 1번 분은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직관과 신비로운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은둔자의 고독 속에서 1번 분은 감정의 본질을 꿰뚫는 여사제의 지혜를 얻게 된 거죠. 사람들은 1번 분과 대화할수록 단순한 매력을 넘어서 참 깊이 있는 사람이다, 속 깊다 라고 느끼면서 1번 분에게 더 빠져들게 됩니다. 1번 분의 성격은 완벽한 사랑을 찾아 길을 떠난 신비로운 현자와 같아요. 1번 분은 메발톱꽃처럼 조화롭고 치유적인 사랑을 갈망하지만 그 신성한 사랑을 찾기 위해 매우 신중하고 선택적이에요. 1번 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진정한 영혼의 파트너십이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1번 분은 남들이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깊은 지혜와 직관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1번 분의 장점과 매력 포인트는 뭘까요? 1번 분의 가장 큰 매력에 대해 오라클 카드는 망설임 없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번 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 연결, 공감, 그리고 조화라는 에너지 위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남들이 1번 분을 부러워하는 모든 이유는 바로 이 근원적인 사랑의 에너지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랑의 에너지가 현실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발현되는지 한번 볼게요. 1번 분의 가장 큰 장점은 절제 카드예요. 1번 분은 사랑이라는 강렬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 있는 에너지를 마치 연금술사처럼 완벽하게 조율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카드를 보시면 한쪽 컵에서 다른 쪽 컵으로 물을 옮기는 천사처럼 1번 분은 극단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언제나 평온과 균형을 유지하죠. 다른 사람들이 감정의 파도에 허우적거릴 때 1번 분은 그 파도를 잠재우고 모두에게 안정감을 주는 등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1번 분의 이 고요한 지혜를 부러워해요. 1번 분의 외적인 매력은 동전의 기사입니다. 1번 분은 사랑해라는 말을 쉽게 뱉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마음을 주면 이 우직한 기사처럼 성실하고 끈기 있는 현실적인 노력을 통해 관계를 증명하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곁을 지키며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1번 분의 꾸준함은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큰 믿음과 안정감을 줍니다. 사람들은 1번 분의 이 변치 않는 신뢰감을 동경해요. 그리고 1번 분의 내적인 매력은 동전 2번 카드입니다. 겉보기엔 우직하고 안정적이지만 1번 분의 내면은 어떤 상황에서든 유연하게 대처하는 즐거운 적응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1번 분은 삶의 여러 가지 무게들을 힘겹게 짊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무한대를 그리는 고개사처럼 리드미컬하고 즐겁게 다룰 줄 알아요. 이 여유롭고 긍정적인 내면의 춤사위가 1번 분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1번 분의 매력은 한마디로 균형 감각을 갖춘 믿음직한 사랑이에요. 1번 분은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사랑의 에너지를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는 지혜로 다스려요. 겉으로는 우직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신뢰를 주고
안으로는 어떤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여유를 가졌으니 그 안정적이면서도 지혜로운 사랑의 모습에 부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다면 1번 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단점 혹은 주의할 점은 뭘까요? 이 부분은 1번 분의 단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1번 분의 핵심 매력인 사랑을 더욱 환하게 빛나게 하기 위한 오라클 카드의 따뜻한 조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바로 원숭이 카드를 통해 놀이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건 1번 분의 깊은 사랑과 책임감이 때로는 너무 진지하고 무거워져서 스스로에게 즐거움과 장난기를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부드럽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오해를 부르는 1번 분의 행동은 검 2번 카드예요. 1번 분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또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게 마음의 문을 닫고 이성적으로 완벽한 균형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1번 분이 선을 긋고 방어하거나 혹은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결정을 미루면서 소통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 1번 분의 본래 의도는 컵 8번 카드입니다. 1번 분은 미련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1번 분은 정서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관계나 상황에는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만족을 찾아 떠나려는 결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번 분이 망설이는 이유는 이게 진정한 길이 아니라면 차라리 모든 것을 두고 떠나겠다 하는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동전의 왕 카드는 1번 분에게 이미 1번 분이 이룬 것들을 믿고 그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여유를 가지라고 합니다. 1번 분은 이미 충분히 신중했고 또 충분히 많은 것을 이뤘어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방어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1번 분이 쌓아 올린 풍요로운 왕국의 왕처럼 자신감 있고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줄 때랍니다. 원숭이처럼 조금 더 장난스럽게 즐기고 놀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1번 분의 진심이 오해 없이 전달되고 1번 분의 매력은 더욱 자유롭게 빛나게 될 거예요. 그럼 1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따뜻한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남들이 보는 2번 분의 첫인상과 외모, 외적인 분위기는 어떨까요? 2번 분의 첫인상을 대표하는 컬러는 골드이며 영물 카드는 독수리가 나왔습니다. 이 조합 정말 강렬하고 심오하면서도 역설적이에요. 골드는 변치 않는 가치, 신성함, 그리고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색이거든요. 사람들은 2번 분을 처음 봤을 때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고귀함과 권위, 그리고 존재 자체만으로 빛나는 듯한 아우라를 느껴요. 그런데 이 신성한 분위기 속에 죽음과 재탄생의 상징인 독수리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2번 분이 단순히 높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넘어서 마치 큰 끝을 한번 겪고 그 죽음의 문턱에서 무언가 신성한 지혜를 얻어서 돌아온 그런 존재처럼 보인다는 걸 의미해요. 사람들은 2번 분의 눈빛에서 삶과 죽음의 순환을 이해하는 듯한 깊이를 느끼면서 어려운 진실이나 상황을 회피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에 자신도 모르게 압도됩니다. 먼저 2번 분의 외모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보면 교황카드와 태양카드는 기품과 밝음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교황의 영향으로 2번 분은 나이와 상관없이 점잖고 클래식한 스타일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단정하고 기품 있는 옷차림은 2번 분에게 신뢰감을 더해주죠. 하지만 2번 분의 진짜 매력은 태양카드에서 나와요. 사람들은 2번 분의 환한 미소와 생기 넘치는 눈빛에 가장 먼저 시선을 빼앗기거든요. 건강해 보이는 피부톤과 시원시원한 이목구비,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2번 분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2번 분의 핵심적인 첫인상은 교황카드예요. 이건 독수리가 가진 더 넓은 관점과 정확히 일치하죠. 사람들은 2번 분을 볼 때 그냥 똑똑한 사람을 넘어서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주는 현명한 멘토나 정신적 지주처럼 느껴요. 2번 분의 말 한마디에는 쉽게 반박할 수 없는 무게와 지혜가 담겨 있어서 사람들은 2번 분 앞에서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2번 분의 스타일과 태도는 바로 태양카드라는 거예요. 이렇게 깊고 진중한 지혜를 가졌는데도 2번 분의 외적인 모습은 전혀 어둡지가 않아요. 오히려 태양처럼 밝고 순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죠. 이게 바로 독수리가 상징하는 재탄생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이 엄청난 반전에 충격받아요.
어떻게 저렇게 깊은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해맑고 순수한 아이 같은 에너지를 동시에 가질 수 있지? 이 역설적인 모습이 이번 분의 첫인상을 누구도 잊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번 분의 숨겨진 매력은 지팡이의 기사입니다. 그 깊은 지혜와 밝은 미소 아래에는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돌진하는 뜨거운 열정과 카리스마가 숨어 있어요. 이번 분은 그냥 앉아서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 달려가는 열정적인 리더예요. 사람들은 이번 분의 지혜에 감탄하고 이번 분의 밝음에 이끌렸다가 이번 분의 이 뜨거운 열정에 완전히 매료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분의 첫인상은 잿더미 속에서 부활한 눈부신 정신적 지도자와 같아요. 사람들은 이번 분에게서 금빛처럼 고귀한 권위와 함께 죽음마저 초월한 듯한 깊은 지혜를 느껴요. 그러나 이번 분의 모습은 어둡지 않고 오히려 태양처럼 밝고 긍정적이며 그 안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뜨거운 열정이 숨어 있어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첫인상을 만들어냅니다. 남들이 보는 이번 분의 성격은 어떨까요? 남들이 보는 이번 분의 성격을 대표하는 컬러는 투명함, 즉 은은한 진실성이며 당귀꽃과 같은 성향을 가졌다고 하네요. 이건 이번 분의 성격이 겉으로 요란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 내면에 매우 맑고 진실한 힘을 가졌다는 걸 의미해요.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환대하는 당귀의 따뜻함이 그 기반에 있죠. 당귀는 수호천사의 상징이라서 사람들은 이번 분 곁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안전하고 보이지 않는 힘의 지지를 받는 듯한 편안함을 느껴요. 이번 분은 본능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은 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향하죠. 이런 성격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분이 대인관계에서 주로 보여주는 모습은 컵 6번 카드예요. 이번 분은 사람들에게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조건 없는 친절과 따뜻함으로 다가가요. 계산 없이 마음을 나누고 상대방의 단점을 짚어내기보단 좋은 점을 먼저 발견하면서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한 추억으로 만들죠. 이번 분의 이런 모습은 사람들의 닫힌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게 합니다. 이런 따뜻한 리더십이 바로 이번 분만의 관계 방식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이번 분의 내적 동기는 마법사 카드예요. 이번 분은 그냥 마음만 따뜻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 분은 긍정적인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재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뛰어난 소통 능력,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강력한 의지력을 통해서 이번 분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아 의미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마치 마을의 중심과도 같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남들이 느끼는 이번 분의 무의식적인 모습은 컵 3번 카드입니다. 이번 분의 이런 모든 행동의 결과로 이번 분 주변에는 언제나 즐거운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이번 분은 혼자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어울려 기쁨을 나누는 관계의 장을 여는 사람인 거죠. 이번 분의 본질 자체가 함께하는 즐거움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번 분의 성격은 타고난 능력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세우는 마을의 촌장과도 같아요. 이번 분은 수호천사같이 맑고 보호적인 영혼을 가졌고 순수한 친절함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이번 분이 가진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결국 모두가 함께 행복한 축제의 장을 만들어내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리더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번 분의 장점과 매력 포인트는 뭘까요? 이번 분의 가장 큰 매력에 대해 오라클 카드는 보호라고 말해줍니다. 이건 아주 강력한 매력이에요. 남들이 이번 분을 볼 때 어떤 위기에서도 자신과 자신의 것을 지켜낼 수 있는 강인한 힘을 느끼면서 바로 그 점을 부러워한다는 뜻이에요. 이 보호의 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동전 5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이번 분의 강인함이 따뜻한 온실 속에서 길러진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이번 분은 과거에 혹독한 시련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남들이라면 쓰러졌을 그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살아남은 셈이죠. 사람들은 이번 분의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생존력을 보면서 경외감을 느껴요. 이게 이번 분의 첫 번째 매력이에요. 두 번째 카드는 동전 4번입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이번 분은 무엇이 소중한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이 카드는 이번 분의 목표를 향한 철저한 자기관리와 집중력을 의미해요. 이번 분은 자신의 에너지를 결코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남들은 이번 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자신을 통제하고 목표에 집중할 수 있을까 하고 감탄하고 이번 분의 강한 의지력을 부러워합니다.
세 번째 카드는 검 7번이에요. 이번 분은 위기를 마주했을 때 정직하게 부딪히기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카드는 이번 분의 누구도 생각 못한 전략적 지능과 임기응변을 보여줘요. 이번 분은 규칙의 허점을 파고들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길을 찾아내서 영리하게 문제를 해결하죠. 사람들은 이번 분의 이 비범한 지략과 대담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번 분의 장점을 종합해보면 어떤 황무지에서도 살아남아 자신만의 성을 쌓아 올리는 고독한 생존자의 모습이에요. 이번 분의 매력은 시련을 통해 얻은 강인한 생존력과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집중력,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되는 비범한 지략이죠. 이 세 가지가 합쳐진 이번 분의 보호 능력은 그 누구도 쉽게 가질 수 없는 강점입니다. 그럼 이제 이번 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단점 혹은 주의할 점은 뭘까요? 이 부분은 이번 분의 단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 분의 강력한 보호의 힘을 더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한 오라클 카드의 따뜻한 조언입니다. 오라클은 외가리 카드를 통해 고요함의 지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이번 분의 보호 본능이 때론 너무 적극적이거나 조급하게 발현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진정한 힘은 때로는 움직이지 않음에서 나온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오해를 부르는 이번 분의 행동은 컵 10번과 지팡이 4번 카드예요. 이 두 카드는 모두 완벽한 행복과 안정을 상징하죠. 이번 분은 주변 사람들이 완벽하게 행복하고 안정적인 공동체 안에 있기를 너무나도 강하게 바래요. 하지만 이런 이번 분의 선한 의도가 때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작용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낼 틈을 주지 않는 지나친 통제로 비칠 수 있어요. 사실 이번 분의 본래 의도는 여사제 카드예요. 이번 분은 통제광이 아니에요. 이번 분은 그저 모두를 품고 보살피고 풍요롭게 만들고 싶은 엄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이거든요. 모두가 행복한 풍요의 정원을 만들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 때로는 과보호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이에 대한 조언은 바로 외가리가 상징하는 고요함과 여사제의 지혜입니다. 이번 분은 이제는 모든 것을 직접 만들고 통제하려 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나 고요히 상황을 지켜보는 여사제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 힘은 적극적인 통제가 아닌 영적인 침묵에서 나옵니다. 이번 분이 애써 완벽한 행복을 만들지 않아도 이번 분이 쳐놓은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을 찾아갈 힘이 있다는 걸 믿어주세요. 이번 분의 역할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저 존재만으로 중심을 잡아주며 필요한 순간에만 지혜를 나눠줘도 충분하거든요. 자, 이렇게 이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따뜻한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남들이 보는 3번 분의 첫인상과 외모, 외적인 분위기는 어떨까요? 3번 분의 첫인상을 대표하는 컬러는 제이드, 옥색이고 영물 카드로는 북극곰이 나왔습니다. 이 조합은 3번 분이 아주 깊고 고요하며 지혜로운 영혼을 가졌다는 걸 단번에 보여주네요. 제이드는 예로부터 지혜, 평온, 그리고 순수함을 상징하는 고귀한 보석이죠. 사람들은 3번 분을 처음 봤을 때 가볍게 대할 수 없는 차분함과 맑고 깊은 기운을 느껴요. 이런 분위기는 북극곰의 이미지와 만나 더욱 증폭됩니다. 북극곰은 드넓은 설원을 홀로 여행하는 고독한 탐구자잖아요. 사람들은 3번 분에게서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깊이 탐험하는 사색적이고 진중한 사람의 아우라를 느껴요. 시끄럽거나 화려하지 않지만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조용한 힘과 내공이 느껴지는 거죠. 먼저 3번 분의 외모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컵의 시종과 행맨 카드는 신비로운 소년미 그리고 독특한 스타일을 보여줘요. 3번 분은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동안 외모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감성적이면서도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몽환적인 눈빛이 특징이라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는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겠어요. 여기에 행맨 카드가 더해져서 3번 분의 스타일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남들이 잘 시도하지 않는 독특한 패션이나 헤어스타일을 자신만의 느낌으로 소화해내면서 그 모습이 3번 분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욱 강화시켜요. 3번 분의 핵심적인 첫인상은 컵의 시종 카드예요.
사람들은 3번분의 깊은 내면을 처음부터 다 알지는 못해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건 3번분의 순수하고 이상적인 꿈을 꾸는 듯한 모습이죠. 3번분은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처럼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사람들은 3번분의 이 꾸밈 없는 모습에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곧 이 몽상가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바로 행맨카드 때문인데요. 3번분은 세상의 속도에 맞춰 서두르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을 멈춘 듯 거꾸로 매달려 자신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관조하는 철학자와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좋은 꿈, 좋은 재능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는 걸까? 혹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이해할 수 없는 멈춤과 다른 시선이 3번분의 첫인상을 평범하지 않게 만드는 첫 번째 반전입니다. 그리고 이 조합은 사람들의 마음에 강력한 파동을 일으키는데 그게 바로 타워카드예요. 이건 3번분이 파괴적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3번분의 순수한 이상과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보는 철학적 관점이 너무나 강력해서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상식의 탑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세계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죠. 3번분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3번분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알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충격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아주 강력하고 잊을 수 없는 첫인상을 남깁니다. 정리하자면 3번분의 첫인상은 고요한 현자의 모습으로 세상의 통념을 뒤흔드는 순수한 영혼과 같아요. 3번분은 옥처럼 맑고 북극곰처럼 깊은 영혼을 가졌어요. 사람들은 3번분의 순수한 모습에 끌리지만 이내 3번분의 독특한 관점에 당혹감을 느끼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번분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낡은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경험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건 좀 불편하지만 동시에 아주 경이로운 첫 만남일 거예요. 그렇다면 남들이 보는 3번분의 성격은 어떨까요? 남들이 보는 3번분의 성격을 대표하는 색상은 보라색, 그리고 화랑국화와 같은 성향을 가졌다고 합니다. 보라색은 영성, 지혜, 직관을 상징하는 색이죠. 화랑국화는 정화와 치유의 힘을 가진 약초고요. 이 둘이 만나서 3번분의 성격이 영적인 지혜로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을 정화시키는 힐러와 같다는 걸 보여줍니다. 3번분은 본능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덜어내야 삶이 더 나아지는지를 알고 있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도 더 맑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성격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3번분이 대인관계에서 주로 보여주는 모습은 별카드예요. 3번분은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희망과 영감을 주는 존재죠. 이게 바로 3번분의 치유자적 사랑의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3번분은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가 있음을 이야기해주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렇게 행동하는 3번분의 내적 동기는 태양카드입니다. 3번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냥 상처를 치유하는 걸 넘어서 모두가 태양 아래의 아이처럼 순수하고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3번분이 그토록 주변을 정화하고 희망을 주는 이유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이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3번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남들이 느끼는 3번분의 무의식적인 모습은 동전 7번 카드예요. 3번분의 희망과 긍정이 결코 가볍거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이유는 바로 이 카드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3번분에게서 자신이 뱉은 말을 끝까지 책임지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과를 만들어내는 농부와 같은 끈기와 인내심을 발견해요. 3번분의 희망은 씨앗이고 3번분은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묵묵히 밭을 일구는 사람이죠. 이 진중함이 3번분의 밝은 에너지를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3번분의 성격은 희망을 심어 기쁨을 수확하는 영적인 농부와 같아요. 3번분은 영적인 지혜로 주변의 부정적인 것들을 정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치유와 희망을 안겨주죠. 그 모든 행동은 모두의 행복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는 3번분의 끈기는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줍니다. 이제 남들이 부러워하는 3번분의 장점과 매력 포인트는 뭘까요? 3번분의 가장 독특하고 강력한 매력은 오라클 카드에 나온 내려놓음의 미학이에요. 이게 포기나 나약함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정반대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대신 삶의 거대한 흐름을 믿고 자신을 맡길 줄 아는 초연함과 유연함. 이것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가장 가지기 힘든 3번뿐만의 강력한 장점입니다. 이 내려놓음의 지혜가 어떤 멋진 매력들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장점은 동전의 여왕이에요. 3번분은 삶의 흐름에 자신을 맡김으로써 역설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풍요로운 현실을 만들어내요. 애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는 거죠. 3번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안정감과 따뜻한 보살핌을 제공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사람들은 3번분 곁에서 편안함과 풍요를 느끼면서 3번분의 그 여유롭고 넉넉한 모습에 부러움을 느낍니다. 3번분의 외적인 매력은 검의 왕입니다. 내려놓음은 3번분의 정신을 아주 명료하게 만들어요. 불필요한 집착이나 감정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3번분은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죠. 3번분의 말은 논리정연하고 판단은 명확해요. 사람들은 3번분의 이 지적인 카리스마와 명료한 지혜에 깊은 신뢰를 보냅니다. 그리고 3번분의 내적인 매력은 동전의 시종입니다. 여왕과 왕의 지혜를 모두 가졌는데도 3번분의 내면에는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겸손하고 호기심 많은 학생의 모습이 있어요. 3번분은 모든 것을 안다고 자만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지식과 경험에 마음을 열죠. 이렇게 높은 경지에 있으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는 3번분의 겸손함은 3번분을 더욱 빛나게 하는 진정한 매력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3번분의 매력은 내려놓음을 통해 모든 것을 얻은 겸손한 현자의 모습이에요. 3번분은 삶의 흐름에 순응하는 지혜를 통해서 현실적인 풍요와 날카로운 지성을 모두 성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까지 갖추었으니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3번분의 모습에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3번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단점 혹은 주의할 점은 뭘까요? 이 부분은 3번분의 단점을 찾는 게 아니고요. 3번분의 핵심 매력인 내려놓음을 더욱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한 조언입니다. 오라클은 코알라 카드를 통해 보호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요. 이건 3번분의 내려놓음이 때로는 자신을 돌보는 것마저 내려놓는 지나친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걸 부드럽게 알려주는 거예요. 때로는 나 자신을 위해 경계선을 긋고 안전한 곳에서 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지 한번 보자면요. 주의해야 할 3번분의 행동은 동전의 에이스입니다. 3번분은 새로운 기회나 제안이 왔을 때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순수한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3번분의 본래 의도는 컵 3번이에요. 3번분은 단순히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 그 기회를 잡는 게 아니거든요. 3번분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해요. 즉 3번분의 모든 시작에는 함께라는 따뜻한 동기가 숨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조언 카드가 바로 동전 8번입니다. 3번분의 선한 의도가 때로는 3번분을 지치게 만들 수 있어요.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려다 정작 자신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게 되는 거죠. 조언은 명확합니다. 모두를 위한 파티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3번분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3번분만의 것을 만드세요. 코알라처럼 자신만의 안전한 공간에서 장인처럼 묵묵히 3번분의 가치를 쌓아 올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3번분이 먼저 단단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와 함께 축제를 즐기게 될 테니까요. 3번분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모두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꿈꾸지만 때로는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돌보지 못할 수 있어요. 조언은 이거예요. 코알라처럼 자신을 먼저 보호하고 장인처럼 묵묵히 3번분의 내실을 다지세요. 3번분이 먼저 단단해질 때 3번분의 선한 영향력은 지치지 않고 더 멀리 퍼져나갈 거예요.
자, 이렇게 3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따뜻한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남들이 보는 4번분의 첫인상과 외모, 외적인 분위기는 어떨까요? 4번분의 첫인상을 대표하는 컬러는 화이트이며 명물 카드로는 황새가 나왔습니다. 이 조합은 4번분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맑고 명료하며 지적인 기품을 가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화이트는 순수함, 진실, 그리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상징하죠. 사람들은 4번분을 처음 봤을 때 잡티 하나 없이 깨끗하고 거짓 없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아요. 이런 분위기는 황새의 이미지와 만나 더욱 구체화됩니다. 황새는 예로부터 새로운 생명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길조이자 타로카드 중 검의 에이스처럼 진실을 꿰뚫는 명료한 통찰력을 상징하거든요. 사람들은 4번분에게서 혼란 속에서도 우아하게 핵심을 짚어내는 지성과 불필요한 감정 없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소통하는 능력을 느끼게 돼요. 한마디로 아주 고결하고 지적인 존재감이 느껴지는 거죠. 4번분의 외모에서 풍기는 아우라를 보면 황제 카드와 악마 카드는 범접할 수 없는 권위와 치명적인 매력의 조합을 보여줘요. 4번분은 뚜렷하고 진한 이목구비와 반듯하고 뚜렷한 골격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세가 곧고 당당하며 격식 있는 옷차림이 아주 잘 어울리는 그야말로 지배자의 외형이죠. 하지만 여기에 악마 카드가 더해져서 그냥 권위적인 것을 넘어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강렬하고 섹시한 분위기마저 풍겨요. 특히 4번분의 눈빛은 한번 마주치면 헤어나오기 힘든 깊고 매혹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4번분의 핵심적인 첫인상은 황제 카드예요. 사람들은 4번분을 보자마자 리더 혹은 책임자의 아우라를 느껴요. 4번분의 자세, 말투, 눈빛에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사람 특유의 흔들림 없는 권위와 안정감이 묻어나죠. 4번분은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없는 조직이나 공동체의 굳건한 기둥과 같은 존재로 인식됩니다. 이런 권위는 지팡이 6번 카드를 통해 모두에게 인정받는 성공으로 나타나요. 사람들은 4번분이 그냥 지책만 높은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것을 성취했고 그 공로를 주변 모두에게 인정받는 개선장군과 같다고 생각해요. 4번분의 이름에는 늘 성공과 명예가 따라붙고 4번분의 주변에는 4번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런데 여기 4번분의 첫인상을 그 누구도 잊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반전 카드가 있어요. 바로 악마 카드입니다. 이게 4번분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4번분의 성공과 권위가 너무나 강력해서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4번분에게서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적인 매력을 느낀다는 의미예요. 사람들은 4번분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고 이롭다고 느끼면서 기꺼이 4번분의 카리스마에 묶이기를 선택하죠. 이건 두려움을 동반한 경외감이며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매력이랍니다. 정리하자면 4번분의 첫인상은 고결한 지성을 가진 압도적으로 매력적인 지배자와 같아요. 4번분은 황새처럼 맑고 명료한 지성을 가졌고 사람들은 4번분의 강력한 권위와 눈부신 성공에 감탄해요. 4번분의 가장 치명적인 매력은 사람들이 기꺼이 4번분의 영향력에 묶이고 싶게 만드는 저항할 수 없는 카리스마예요. 이건 정말 강력하고 지배적이고 잊을 수 없는 첫인상입니다. 그렇다면 남들이 보는 4번분의 성격은 어떨까요? 남들이 보는 4번분의 성격을 대표하는 색상은 골드, 그리고 물망초와 같은 성향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건 4번분이라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황금 같은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걸 의미해요. 물망초는 나를 잊지 말아요 라는 꽃말처럼 한 번 맺은 인연과 약속을 절대 잊지 않는 강한 의리와 충성심을 상징하거든요. 여기에 골드 컬러가 더해져서 4번분의 그 충성심이 결코 변하거나 썩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지녔다는 걸 보여줘요. 4번분은 한 번 마음을 준 사람, 한 번 맺은 약속은 끝까지 지키는 아주 신뢰도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성격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4번분이 대인관계에서 주로 보여주는 모습은
교환 카드예요. 4번분은 단순한 친구나 동료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을 지키는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해요. 이건 수직적인 위계에 기반한 왕권 스타일의 리더십과는 조금 다릅니다. 4번분은 사람들에게 현명한 조언을 건네고 흔들리는 사람들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모두가 따라야 할 올바른 길을 제시하죠. 그렇게 행동하는 4번분의 내적 동기는 동전의 왕입니다. 4번분의 이런 모든 행동은 4번분이 아끼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돼요. 4번분의 충성심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내 사람들은 적어도 현실적인 문제로 고생하게 두기 싫어 하는 강력한 책임감에 기반한 보살핌이며 이는 실질적인 부와 성공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발현됩니다. 그리고 4번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남들이 느끼는 4번분의 무의식적인 모습은 컵 10번이에요. 4번분이 그토록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끄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모두가 무지개 아래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는 완벽한 정서적 충만함을 꿈꾸기 때문이죠. 4번분의 모든 행동의 끝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완벽한 행복이라는 그림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4번분의 성격은 자신이 사랑하는 왕국의 자비로운 통치자와 같아요. 4번분은 황금처럼 변치 않은 의리를 가슴에 품고 공동체를 위한 현명한 지도자의 역할을 해요. 그 모든 행동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안정과 완벽한 행복을 주기 위한 성취 후의 헌신이니 4번분은 이 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4번분의 장점, 매력 포인트는 뭘까요? 4번분의 가장 강력하고 독보적인 매력은 성공 그 자체예요. 하지만 4번분의 성공은 금수저처럼 쉽게 얻어진 게 아니에요. 카드를 보니 4번분의 성공이 얼마나 극적이고 감동적인 서사를 가지고 있는지 나타나서 사람들이 더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서사의 첫 장은 놀랍게도 검 10번 카드입니다. 4번분의 성공은 완벽한 실패와 절망 위에서 피어났어요. 4번분은 과거의 모든 것을 잃는 듯한 최악의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야심찬 프로젝트의 좌초였든, 송두리째 무너진 인간관계였든,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 혹은 삶의 가치관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경험이었든 말이죠. 사람들은 바로 이 점에 경외감을 느껴요. 최악의 상황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불사조와 같은 부활 능력. 이게 4번분의 첫 번째 장점이에요. 그 뼈아픈 경험은 4번분에게 지팡이 3번이라는 선물을 줬어요. 바로 미래를 멀리 내다보는 통찰력입니다. 과거의 실패 데이터를 통해서 4번분은 무엇이 위험하고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요. 남들이 눈 앞만 볼 때 4번분은 언덕 위에서 더 큰 그림과 장기적인 비전을 보죠. 사람들은 4번분의 이 깊고 넓은 해안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4번분은 지팡이의 왕이 되었습니다. 4번분의 리더십과 카리스마는 진짜예요. 그건 고난 속에서 증명되었기 때문이죠. 4번분의 자신감은 최악의 상황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4번분의 이 흉내낼 수 없는 진짜 리더십에 감탄하고 4번분처럼 되고 싶다고 동경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4번분의 성공은 바로 잿더미 속에서 부활해 상처를 왕관으로 바꾼 영웅의 서사 그 자체예요. 절망적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강인함, 그 경험으로 얻은 미래를 보는 통찰력,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진정한 리더십까지. 4번분의 삶 자체가 한편의 감동적인 성공신화라서 사람들은 4번분의 존재 자체를 부러워하고 동경합니다. 그럼 4번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단점 혹은 주의할 점은 뭘까요? 이 부분은 4번분의 단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4번분의 위대한 성공 스토리가 때로는 어떤 오해를 낳을 수 있는지, 그리고 4번분을 더욱 완벽한 리더로 만들어줄 조언의 시간입니다. 오라클은 카멜레온을 통해 위장이라는 키워드를 보여주는데요. 이건 4번분이 그 험난한 성공의 여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때로는 진짜 자신을 숨기고 주변 환경에 맞춰 여러 개의 가면을 써야만 했을지도 모른다는 걸 의미해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해를 부르는 4번분의 행동은 지팡이 7번이에요. 4번분은 자신의 성공과 비전 그리고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홀로 수많은 도전에 맞서 싸워야 하는 위치에 있어요. 4번분은 용감하게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고 있는 거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4번분이 지나치게 방어적이거나 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공격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실 4번분의 본래 의도는 교황입니다. 4번분은 결코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4번분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 4번분이 지키고 싶은 공동체의 신념과 질서를 위해 싸우는 거죠. 4번분은 모두를 위한 선한 멘토이자 공정한 리더가 되고 싶을 뿐이에요. 이에 대한 조언 카드는 행맨입니다. 이 카드는 4번분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그만 싸우고 잠시 멈추어 거꾸로 매달려 세상을 보세요. 4번분은 이미 성공했고 4번분의 가치는 이미 증명됐어요. 이제는 모든 도전에 일일이 맞서 싸우면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 침묵하고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더 큰 지혜이자 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는 삶이란 무대 안에서 투쟁을 잠시 멈추고 행맨 카드처럼 한 발 물러나 기존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관조하는 지혜를 발휘해보세요. 4번분의 진정한 권위는 싸움이 아닌 침묵과 초연함 속에서 더욱 빛날 거예요. 자, 이렇게 4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따뜻한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